나는 오늘 40년 만에 첫사랑에게 다시 버림받았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굳어버렸고 눈을 피하더니 사람들 틈으로 사라졌다. 무슨 죄를 지은 사람처럼. 사람들은 오랜만이라 반갑다며 다가왔지만 내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다. 정연. 고등학교 졸업식 날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그 아이. 그리고 오늘 40년 만에 동창회에서 또다시 그렇게 사라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반갑다고 말하려던 것뿐인데. 나는 언제부턴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은퇴하고 나니 사람보다는 기억과 더 자주 대화를 하게 되더라. 특히 정연과의 마지막 장면만은 늘 흐린 필름처럼 반복됐다. 내가 고백도 못하고 친구와 다투다 생긴 그 사건 이후 그녀는 갑자기 전학을 가버렸고 우리는 연락이 끊겼다. 그런데 오늘 그녀는 나를 본 순간 두려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이 내 가슴을 너무 세게 찔렀다. 40년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었던 것처럼. 너 정연이랑 아는 사이였냐? 동창 민수가 다가와 물었다. 아니 그냥 친구였지.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정연아 왜 날 보고 피한 거야? 민수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일 아직도 후회하지. 그 말에 내 손이 순간 굳었다. 그날 일. 40년 동안 가슴속에 박혀있던 단어.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던 단어.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는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사실 정연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 뭐라고? 순간 내 귓가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멀어졌다. 내 심장은 낡은 시계처럼 거칠게 뛰었다. 정연이? 그 자리에? 그럼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건? 말도 안 돼. 왜? 왜 그랬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던 거지? 내 머릿속은 차갑고 어둡게 가라앉았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연이가 널 피하는 이유 내가 알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이. 아니, 사실은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그때 출입문 쪽에서 누군가 뛰어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정연이었다. 나는 급히 일어나 그녀가 나간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마치 40년 전 미처 잡지 못했던 시간의 조각을 붙잡듯이.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그녀는 이미 멀리 사라지고 없었다. 남은 건 차가운 밤 공기뿐.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불길한 예감. 40년 만의 재회는 반가움이 아니라 감추고 싶었던 진실을 향한 문을 열어젖힌 것 같았다. 나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정연이 도망친 건 나 때문이 아니라 40년 전 그날의 진실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정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40년 만의 재회, 그리고 그 재회의 첫 장면이 그녀의 도망치는 뒷모습이라니.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왜 아무도 말하지 않은 거야? 아내는 요즘 나의 표정이 어둡다며 묻기도 했지만 나는 괜히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없었다. 이미 오래전에 묻어둔 기억이라 생각했는데 정연의 눈빛 하나가 그 상자를 다시 열어젖힌 것이다. 며칠 뒤 나는 결국 정연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동창회 명단에 있던 연락처를 뒤져 그녀의 주소를 적었다. 손이 떨렸다. 은퇴 후엔 세금 고지서 외엔 이렇게 떨면서 무언가를 적은 적이 없었다. 그녀의 집 앞에 서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벨을 누르자 작은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정연이었다. 40년 만에 마주한 얼굴을 다시 보니 그녀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준호 씨? 나는 생각보다 침착하게 말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정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로 들어서자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서로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왜 피했던 거야?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정연은 한참이나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준호 씨, 그날 일을 아직도 기억해? 당연히 기억하지. 잊을 수가 없지. 하지만 너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지금 알았어. 정연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마치 오래 숨겨둔 문장을 꺼내듯 천천히 말했다. 그날 나도 봤어. 너희가 싸우던 거. 그리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40년 전 친구와의 사소한 오해가 폭력으로 번졌던 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그 사고. 나는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손이 저릿했다. 정연, 넌 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왜 나한테 단 한 번도? 정연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때 너무 무서웠어. 무슨 말을 해도 누군가 상처받을 것 같고, 내가 더 큰 벌을 받을까 두려웠고, 그 친구 집에서 원망이 나에게 올까봐도 무서웠어.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사라졌어. 나는 멍해졌다. 40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기억이 사실은 누군가의 침묵과 두려움으로 완성된 것이었단 말인가. 그럼 그때 내가 평생 짊어진 죄책감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정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준호 씨도 피해자였어. 나도 알았어. 근데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도망쳤어. 그게 평생 죄가 됐어. 그녀의 고백은 내 가슴을 천천히 깊숙하게 찔렀다. 나는 지금까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정연은 그 죄책감을 함께 안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때 그녀가 내게 말했다. 그래서 도망친 거야. 40년 만에 다시 보면 나는 또 아무 말도 못할까 봐. 나는 눈을 감았다. 몸속 어딘가에서 오래 눌러뒀던 무게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정연아. 내가 부르자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엔 죄책감, 미안함,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안도가 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도망치지 마. 40년이 지났잖아. 우리 이제야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 정연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17살 소녀의 그림자가 잠시 스쳐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마주한 건 과거가 아니라 40년 동안 말하지 못한 진실의 무게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를 이제부터 함께 들어봐야 한다는 것을. 정연의 고백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이상한 평온과 혼란 속을 오갔다. 마치 오래된 지하실 뚜껑을 여니 먼지와 함께 잊혀진 물건들이 하나둘 드러나는 느낌이었다. 40년 동안 난 혼자 죄를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지. 근데 정연도 같은 무게를 안고 있었던 건가? 그 생각을 할수록 마음속에서 깊은 파문이 일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그날의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내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얼룩진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마주해야 한다고. 그날 나는 조심스럽게 정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전화를 받았다. 준호 씨 괜찮아? 걱정 섞인 목소리였다. 정연아, 우리 그때 그 장소에 같이 가보자.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정연은 말이 없었다. 숨소리만 살짝 떨리는 게 들렸다. 내가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말하지 못할 것 같아. 한참 후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는 그날의 장소, 고등학교 뒤편 작은 언덕으로 향했다. 이미 학교는 재건축되어 낡은 운동장조차 흔적이 없었지만 뒤편 숲길은 놀랍도록 그대로였다. 길을 따라 올라가니 40년 전 우리 둘과 친구들이 자주 몰려다니던 그 공터가 남아있었다. 잡초가 무성했고 벤치는 부서져 있었지만 확실히 그곳이었다. 정연은 그 자리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두 손을 꼭 쥐었다. 여기 맞아. 그날 다들 여기 있었어. 나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희미하게나마 그날의 장면이 겹쳐졌다. 친구 성민과의 오해, 갑작스러운 말다툼, 그리고 서로의 어깨를 밀치다. 성민이 발을 헛디디고 넘어졌던 그 순간. 그 후로 이어진 건 내 머릿속에서 늘 희뿌연 안개처럼 흐려진 부분이다. 정연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기억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던 거야? 정연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성민이는 넘어지긴 했지만 바로 일어났어. 맞았던 것도 아니고 크게 다친 것도 아니었어.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왜 그 후에 그렇게? 정연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날 밤에 비가 왔잖아. 공터 아래로 물이 흘러내려서 미끄러졌던 흔적이 많았어. 성민이가 집에 가다가 다른 데서 다시 미끄러졌대. 나는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 내가 밀어서 다친 게 아니라는 건? 정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나는 멍해졌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말이었다. 근데 왜 아무도? 내 목소리는 떨려서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연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다. 성민이 부모님이 원인을 찾고 싶어 했어. 집 앞 지늘길에서 혼자 미끄러졌다는 걸 믿지 않으셨지. 마침 너희가 낮에 다투는 걸 본 사람들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너한테 책임이 몰렸어. 나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다. 40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죄책감이 누군가의 침묵과 오해, 그리고 어른들의 편애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니. 정연아, 넌 왜 그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누구 편도 들어줄 수 없었고, 그러다 보면 나도 엮일까봐, 나도 어른들이 꾸짖을까봐.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 준호 씨한테 너무 미안했지만 도망치는 게 나한테는 가장 쉬운 선택이었어. 나는 그녀를 보았다. 눈가가 붉게 달아오르고 주름 사이사이에 40년 전 그 소녀의 흔적이 떠올랐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40년을 살았구나. 나는 그녀의 떨리는 손 위에 조심스럽게 내 손을 올렸다. 정연이 놀란 듯 나를 보았다. 그만 괴로워해도 돼. 나는 천천히 말했다. 너도 피해자였어. 어쩌면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못했던 17살 소녀가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울고 있었던 거겠지. 정연은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다. 말이 아니라 눈물이 모든 답을 대신해주고 있었다. 나는 주변의 고요한 숲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잔가지 사이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40년 전에도 이 바람이 불었겠지.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40년 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건 잘못된 기억이 아니라 말해지지 못한 진실이었다는 것을. 정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혹시 나를 용서할 수 있어?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 질문 속에 사라진 시간과 후회, 슬픔, 두려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연아, 용서라는 건 지난 날을 지우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볼 용기를 주는 거야. 정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 재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 정연과 함께 그 공터를 떠난 뒤 나는 며칠 동안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조용했다. 40년 동안 매듭지지 못한 감정이 하나씩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평온함은 잠시였다. 그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정연은 정말 그날의 모든 걸 말한 걸까?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예감이 일었다. 내가 미처 묻지 않은 것들, 정연이 끝내 말하지 않은 표정들. 뭔가 아직 남아있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정연에게 연락했다. 정연아, 혹시 오늘 시간 괜찮아? 못다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오늘은 내가 갈게. 그녀는 따뜻한 회색 코트를 입고 내 집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오랜 겨울을 건너온 사람처럼 조금 지쳐 보였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어색한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정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호 씨, 혹시 그날 성민이가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게 있었어? 정연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날 성민이가 집에서 넘어지고 난 후 정신을 잃기 전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 그녀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엄마, 준호는 아니야라고. 나는 몸이 굳어버렸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럼 왜? 정연은 눈을 감았다. 성민이 아버지가 그 말을 믿지 않았어. 그날 낮에 싸우는 걸 본 사람이 있었고 학교도 쉬쉬하려고 했고 무엇보다 아버지는 누군가를 탓해야만 했던 거야.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밀려왔다. 정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한테도 왔었어. 성민이 아버지가. 나는 눈을 들었다. 정연의 눈이 흔들렸다. 뭐라고 했는데? 정연은 손을 모으며 말했다. 너와 성민이가 다투던 걸 내가 봤다는 걸. 누가 전해준 모양이야. 그분이 나를 붙잡고 묻더라. 내가 본 걸 그대로 말해라라고. 나는 조용히 숨을 삼켰다. 정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정연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나는 눈을 깜빡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 안에 담긴 무게가 거실 공기를 서서히 뒤덮었다. 정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분은 내가 대답하지 않자 그걸 확인으로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책임이 준호 씨에게 돌아갔지.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는 그 뒤로 아무것도 바로잡지 못했어. 거짓말이 아니었다. 정연은 의도적으로 나를 탓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나를 40년 동안 죄인처럼 살게 만든 셈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동안 왜 말하지 않았어? 정연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준호 씨가 그 죄책감으로 어떻게 사는지 멀리서 듣고 있었어. 미안해서 말할 수 없었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정상일 텐데. 이상하게 마음속은 차분했다. 40년 동안 나도 저 사람도 서로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구나.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정연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가 저지르지 않은 일로 둘 다 40년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남은 시간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둘 순 없지. 정연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우리 남은 40년은 후회 말고 살아보자. 그게 서로에 대한 마지막 예의 아닐까?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해방된 사람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오랜만에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머릿속이 오래된 먼지를 털어낸 것처럼 가벼워졌다. 내 인생의 절반을 갉아먹던 죄책감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은은한 따뜻함이 올라왔다. 후회와 슬픔을 지나서야 비로소 만나는 늦은 용서의 온기였다. 나는 생각했다. 40년 전에 나는 잃었지만 남은 나는 이제라도 다시 살 수 있겠구나. 에필로그를 향해 천천히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다.